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아이를 키우는데 해가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벌써 땅이 꺼져요. 너무 어렵죠? 네. 오늘도 혹시 화내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아이가 뭐 어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빨리 보내려고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쉬우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우리가 인생에서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의 문화유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부모의 사랑, 또 뭐 우정,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지식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고,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물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 뛰어난 능력들 다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내는 걸 물려줄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면 약자요,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양파의 겉껍질처럼 그냥 누구나 쉽게 눈에 띄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야,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죠? 아, 그럼요. 이런 정도는 일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 쌓이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개념이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바뀌어지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이한테 화내고 때로는 욱합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회전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가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어깨와 엉덩이와 발과 숨을 새근새근 쉬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막 밤에는 애를 끌어안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쁘게 말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애를 끌어안고 막 울고 안고, 애는 뭐 이렇게 자느라고 모르는 거죠. 아,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전문이 됩니다. 야, 일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욱하는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욱하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욱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뒤에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끈 올라오는 아주 충동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 이것을 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욱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나는 욱하는 엄마다. 네. 소심하게 들으세요. 네. 아, 그런데 뭐 부끄러워하실 게 없는 게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욱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어른들이, 사회에서 어른들이,
미디어에서 TV나 이런 방송에서 끊임없이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안 들면 욱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경찰도 뭐가 잘 안 풀리면 서류를 던져.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뭐가 꼬이면 뭐 리모컨을 갖다 던져. 모든 사람은 욱하고 소리를 지르고 던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아이가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그런 가정 내에서 우리 여전히 욱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오늘의 첫 출발입니다. 1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냥 욱하는 건 나빠요. 화내는 건 나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욱하는지를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를 내는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욱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내십니까? 들어볼까요? 어떨 때 그러세요? 말을 안 들을 때지 뭐, 그죠? 또 네, 밥 안 먹을 때. 아유, 걱정이에요. 혹시 우리 애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 없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안 먹을 때. 또 안 잘 때. 그때도 참 속상해요. 좋게 재우다가 나중엔 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애를 울리고 재우죠. 또 형제끼리 싸울 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아이가 뗐을 때, 징징거릴 때,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럴 때 아주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가 하루 종일 나불나불대고 말대꾸를 해요. 또 어떤 집 아이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너무 나가 놀아요.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떤 애는 밖에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모들이 화가 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하죠. 애들이 뭐 로봇입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실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는 오은영 박사님은 집에서 아이 키울 때 화 안 낼까? 강연할 땐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화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 MT 한번 갈까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왜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낼까? 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면 몇 가지를 사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한민족의 모성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크다 보면 배탈도 나고 열도 나고 그래요. 또 그렇게 겪으면서 면역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가 막 열이 나면 이제 막 응급실로 막 들쳐업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울고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사들은 애들 혈관이 매우 가늡니다. 우리도 떨려요. 못할까 봐. 여러 번 찌르는 건 우리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2번 찔러보세요.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있다가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일단 엄마로서 부모로서 죄책감을 확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키가 작아, 몸무게가 안 나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남보다 힘이 작아,
힘이 약해? 이러면 못 견뎌요, 우리 모성은. 이런 어떤 희생과 인고와 헌신과 참아내고 그걸 통해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무결점의 결정체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주의적인 것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성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런 IT, 이런 광속도 이런 거에 아주 강국입니다. 세계 제1위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잠깐 듣는 와중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여러분의 휴대전화기에 옵니다. 자, 근데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육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알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육아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하고 마지막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정보만 막 넣어주지 정보의 처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왜 수업 시간에 잡담하냐고 엄마들이 뭐라 해요. 집에서도 아이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 이 공부를 배움이라고 큰 범주로 보고 아이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와 안 중요한 걸 구별해서 중요한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덜 중요한 건 약간 밀어놓고 안 중요한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 한구석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차이도 많고 사람은 살아온 세월, 밥그릇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설사 영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이를 거슬려서 아이한테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려 든다고요. 왜? 불안하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 못 견뎌요. 옆집에는 벌써 영어를 되게 잘해요. 우리 집 아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옆집 딸은 스파게티 이름을 막 종류별로 막 메뉴판을 읽어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잘 놀아주다가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 등 세워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 알수록 육아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원래 한민족의 모성애가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불안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다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것들도 많고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설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워본 바가 없어요. 엄마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모르니까 또 불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를 잘못하면 합니다. 명제들이 있어요. 몇 살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해. 되게 기준 삼아 노력하시라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